이번 시간에는 무엇이 탐구고 무엇이 탐구가 아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세 가지의 사례가 있는데요. 각각의 사례 중에 어떤 게 탐구고 어떤 것이 탐구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천천히 고민해 보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충분히 고민하셨죠? 자, 어떤 게 탐구고 어떤 게 탐구가 아닌가요? 탐구가 아닌 것이 무엇이고 왜 그게 탐구가 아닌지 명확하게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동영상을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잘 모르겠거나 또는 답이 궁금하다고 한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탐구란 무엇일까?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는 탐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할 때마다 일시정지 버튼 누르고 천천히 읽어보면 좋아요. 자, 뭔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죠? 자, 요거를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한 곳이 있는데요. 미국의 과학교육 표준입니다. 자, 두 줄로 좀 줄이긴 했지만 역시 조금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제가 요거를 한 줄로 아주 간단하게 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공통된 키워드 한번 찾아볼래요? 과학적인 탐구 이런 거 말고요.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미국의 교육과정에서 탐구의 조건으로 말하고 있는 공통된 키워드가 있습니다. 찾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증거죠. 탐구라고 하는 건 증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같은 맥락의 단어인데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조금 다르게 표현한 게 있어요. 증거를 수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뭘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과학 지식을 얻거나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제안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새로운 과학 지식 혹은 설명을 제안하는 것. 자, 이걸 종합을 해보면 우리는 탐구가 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바로 증거를 바탕으로 새로운 설명을 제안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이제 조금 한 줄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만, 자, 여기다 조금 더 보탤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그동안 탐구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지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탐구를 실천하고 있는 사례는 좀 거의 없습니다. 많지 않아요. 이처럼 탐구가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물론 위처럼 이렇게 어렵게 정의를 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찐빵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앙꼬 같은 역할을 해주는 그것이 빠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호기심이라는 거죠. 좋아하는 거죠. 신기한 걸 좋아하는 겁니다. 신기한 걸 좋아해서 그걸 알고 싶어서 증거를 수집하는 거. 예, 그게 바로 탐구다라고 하는 건데요. 아쉽게도 우리나라 과학교육과 미국의 과학교육에서는 이 호기심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 대신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과학 지식, 미국에서는 설명을 제안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저는 탐구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탐구란 과학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호기심을 해결해야 된다. 호기심이 없이 그냥 하는 거는 탐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가지 핵심 키워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과학적인 증거와 호기심을 해결하는 거. 자, 호기심을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요? 과학적인 증거로 해결해야 된다. 예, 이게 탐구다라고 하는 걸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탐구가 뭔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 한번 실제로 적용을 해보면서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보면 나오는 실험인데요. 오음의 법칙과 관련된 겁니다. 저항과 전압 그리고 전류계를 직렬로 연결해 놓고 그 다음에 전압을 변화시키는 거죠. 자, 전압을 제가 증가시켜 볼게요. 자, 전류계의 눈금이 어떻게 변하나요? 예, 점점 증가하죠. 전류는 전압에 비례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항을 변화시켜 볼까요? 저항이 증가되면 전류는 작아지죠. 자, 그래서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탐구일까요? 아닐까요? 예, 탐구가 될 수도 있고 탐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궁금해서 실험을 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증거를 모아서 그 호기심을 해결했다고 한다면 그건 탐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걸 처음 실험한 옴은 분명히 탐구를 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궁금하지도 않는데 이런 실험 증거들을 막 수집해가지고 했다고 한다면 그건 탐구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교과서에 보면 그 결과가 다 나와 있어요. 혹은 선행을 해서 그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궁금하지도 않은데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한다면 그건 탐구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우리나라 과학교육 표준에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새로운 과학 지식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새로운 지식을 구성해내야 그게 탐구거든요. 근데 이건 새로운 지식이 아니잖아요. 이런 건 진정한 탐구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과학 실험 여러분 열심히 했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해도 어때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호기심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던가요? 그렇지 않죠. 잘 안 됩니다. 이거는 탐구 능력을 기르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탐구 능력을 기르기 위한 기초 교육은 꼭 필요해요. 이것이 얼마나 또 중요한지는 나중에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호기심이 중요하다. 새로운 지식을 나만의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호기심이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다. 그건 탐구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호기심이 있는 것들을 한번 볼까요? 이런 호기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전혀 졸리지 않은데요. 수업 시간만 되면 졸려요. 그런 경우가 있죠. 왜 그럴까? 이런 궁금증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를 여러분들이 알아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거는 탐구가 될 수 있을까요? 수업 시간이 졸린 이유, 특히 나에 관련된 그런 이유만큼은 아마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을 겁니다. 그 이유를 안다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새로운 지식이 될 수 있어요. 자, 근데 그것만 가지고 과학적 탐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과학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과학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호기심을 해결해야만 우리는 그걸 탐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선생님이 재미없게 수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라고 한다면 그건 과학적인 증거라고 보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뭐 다른 것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선생님 탓만 한다고 한다면 과학적인 증거로 받아들이기 조금 어렵습니다. 한두 번 해본 거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것도 과학적인 증거라고 조금 보기 어려워요. 그 이유는 또 다음번에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아마도 탐구를 설계할 때쯤에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학적인 증거가 되기 위한 조건들이요. 이런 호기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졸고 일어나면 조금 더 자고 싶어요. 근데 아주 가끔 정신이 맑아지면서 막 의욕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했다고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적인 증거를 모아야 되겠죠. 실험을 막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과학적인 증거를 모아서 결론을 내릴 때 우리는 그걸 탐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길 여러 갈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길이 제일 빠를까 궁금해서 여러분들이 실험을 직접 해봤다고 한다면, 그래서 어느 길이 가장 빠른 길인지 알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탐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탐구다라고 하는 거죠. 궁금해서 실험해보면 됩니다. 자, 이런 것도 궁금할 수 있겠죠. 자, 종이 비행기를 접어서 날리는데요. 어떻게 접어야 종이 비행기가 멀리 날아갈까 궁금해서 여러분들이 실험을 해봤다고 합시다. 그래서 정말 멀리 날아가는 종이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여러분들은 탐구를 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과학관에 가면 이런 게 있어요. 송풍구에서 바람이 막 나오는데 그 바람에 의해서 저 공 같은 것이 이렇게 중간에 떠 있거든요. 이게 기울어져 있는데도 떠 있어요. 굉장히 신기하죠. 자, 근데 잘 보면요, 이게 제자리에서 떨립니다. 저게 왜 떨리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가지게 되고
그 증거들을 수집해 간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탐구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저 위에 있는 두 가지하고 밑에 있는 세 가지는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두 가지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수업 시간에 졸린 것도 사람이고요. 어떻게 하면 또 정신이 맑아지느냐? 정신이 맑아진다라고 하는 것도 사람입니다. 사람이 중요하게 관여된 탐구들은 과학적인 증거가 조금 특이해요.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저 두 가지를 사회탐구, 사회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밑에 있는 세 가지를 우리는 과학적인 탐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길을 갈 때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빨리 가고 어떤 길을 갈 때는 천천히 가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어느 길을 가든 간에 똑같이 가려고 아마 여러분들은 노력을 할 겁니다. 사람에 의한 효과를 줄이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자, 그런 것이 바로 과학적인 탐구다라고 하는 거죠. 밑에 있는 요 세 가지 종류의 타입의 탐구가 과학적인 학술지나 또는 탐구 대회에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탐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구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과학적인 탐구의 조건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한 가지는 호기심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누구도 밝혀내지 못한 새로운 과학 지식을 밝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호기심이 없으면 탐구가 아니라고 그랬죠. 두 번째 탐구의 조건은 뭐라고 했습니까? 과학적인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냥 생각해보고 말하면 안 된다. 실험을 꼼꼼하게 해서 결론을 내려야만 탐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진짜로 뭐가 탐구고 뭐가 탐구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동영상을 시청할 때 안내했던 건데요. 자, 요건 탐구일까요? 아닐까요?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 때 해본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공부에 집중할 수 있을까 궁금해서 독서실도 가보고 또 조용한 곳에서 공부도 해보고요. 또 음악도 듣고 또 음악도 종류를 다양하게 뭐 클래식 음악, 가요, 뭐 헤비메탈 여러 종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헤비메탈이 정말로 공부에 집중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한 30분 정도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헤비메탈 음악을 듣고 공부를 해보니까 한 4시간 반 정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자, 이건 탐구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죠. 탐구입니다. 정말 새로운 지식을 찾아냈잖아요. 헤비메탈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니까 집중이 잘 되더라 라고 하는 걸 찾아냈습니다. 새로운 지식이죠. 자, 그리고 실험을 다양하게 해봤죠. 과학 탐구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거는 과학적인 탐구라기보다는 사회과학적인 탐구죠. 탐구와 관련된 대회에 갖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건 탐구일까요? 아닐까요? 어떤 학생이 선행을 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근데 수업 시간에 용수철에 매다는 추의 개수에 따라서 늘어난 길이에 대해서 실험하라고 해요.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탄성력은 늘어난 길이에 비례한다 라고 하는 결론을 얻었다고 한다면 자, 이건 탐구일까요? 그렇죠. 탐구가 아닙니다. 새로운 과학 지식을 만들어내지 않았죠. 호기심을 해결한 게 아닙니다. 이건 탐구라고 보기 어려워요. 이런 거는 대회에 갖고 나갈 수도 없고 학술지에도 실릴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탐구는 아무도 실험해보지 않은 거, 답변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내가 실험을 해서 그 결론을 얻어내야 그게 탐구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왕관 비행기를 만들어서 날리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멀리 날아갈 수 있을까 궁금해가지고 뭐 지름도 바꿔보고 날개 길이도 바꿔보고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조건일 때 가장 멀리 날아가더라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자, 이건 탐구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탐구예요. 이게 바로 학술지에도 실릴 수도 있고 또 과학과 관련된 탐구 대회에 나가서 상 받을 수도 있는 바로 그런 탐구입니다.
실제로 요거는 한국물리학회 물리페스티벌에서 전국대회에서 은상을 받은 작품이거든요. 정말 이 학생이 막 다양하게 해가지고 왕관 비행기를 만들었는데 날려보니까 진짜 멀리 날아가요. 멀리 날아가는 방법을 이 학생이 찾아낸 겁니다. 호기심을 해결한 거예요. 자, 이런 게 탐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탐구가 무엇인지 이해됐나요? 자, 그리고 어떤 게 학술지에 실리고 대회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되는가? 여러분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다시 한번 핵심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탐구라고요? 과학적인 탐구라고요? 과학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호기심을 해결하는 거. 예, 이게 다 탐구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